여러분들에게 생일은 어떤 날인가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 그럼 여러분들은 생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물론 연령대별로 좀 다르겠죠? 젊은 분이라면 친구들과 또는 연인과 함께 생일을 축하하거나 집에서 부모님께서 생일을 챙겨주시거나 하겠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떤가요? 남편이 혹은 아내가 아니면 친구들이 생일을 또 챙겨주겠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일을 보낼 것 같아요. 더러는 자신의 생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연세가 많은 분들의 경우엔 그 시절엔 출생신고가 명확하지 않아서 자신의 생일과 출생신고일이 달라 제대로 된 자신의 생년월일을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때로는 혼자서 생일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마도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은 경우라면 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튼 다 좋습니다.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생일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이 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생일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입니다. 언제 태어났던 어디에서 태어났던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생일을 챙겨받았던 아니면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 위탁기관에서 또는 입양이 되어서 자랐던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인간이라면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태어난 날을 축하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저도 물론 어려서는 부모님에게 생일상을 받기도 했고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생일 파티를 하고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혼자서 생일을 보내야 하는 날들이 찾아오더라고요. 물론 친구들과 생일을 같이 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죠. 별 의미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저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고 감사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이상하게 생일 때가 다가오면 오히려 기분이 쫙 가라앉고 좀 우울해져요. 그렇게 혼자서 꽤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항상 부모님께 이 세상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살았죠. 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찾다 보니 이 생일의 의미가 사뭇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몸을 받아 오게 된 이유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생일을 축하할 만한 건덕지를 사실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알게 됩니다. 나는 이번 생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이 서툴고 어설프지만 여전히 저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은 숙명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모르던 관계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 태어났고요. 그 알을 통해서 자신이 이번 생에 해야 할 일을 찾아 하다가 때가 되면 몸을 벗고 떠난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평하고 평등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이 세상에 오는 목적이죠. 이쯤 되면 생일의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이 몸을 받았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이 몸과 생명을 받지 못했다면 나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요. 영혼의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보냈을지는 정말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인간의 육신을 받지 못하고 떠도는 영혼들의 세상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정말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불가의 표현으로는 인간의 몸을 받는다는 것이 망망대해에서 지푸라기를 만나는 것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모님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내가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던,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지 하는 것들은 어떤 이유와 핑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 나를 나오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식으로 치자면 인간이 이 지구상에 출현한 뒤 태어났다 떠난 수많은 영혼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의 이기 역시 전 인류의 희생 속에서 빚어진 결과물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먹는 밥 한 그릇이 만들어지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었는지 나는 정확하게 잘 알고 있지 못하죠. 내가 살아있는 이 자체에 온 우주와 전 인류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살아있음이 참 감사하고 나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모든 것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며 특히 내 주변에서 나와 인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 고마움의 농도는 훨씬 더 깊습니다.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일날 나를 위해 축하할 일이 아니라 나를 있게 해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전달해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생일날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를 한 장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감사의 편지를 씁시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편지 한 장을 써봅시다. 편지가 정 쑥스러우면 감사의 선물을 보내는 건 어떤가요? 우리가 생일날이라고 선물을 받는데 선물을 받을 게 아니라 생일날 감사의 선물을 주변 지인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원리적으로 따져봐도 그게 더 맞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부모님, 아내, 남편, 형제나 가족 아니면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불러서 맛있는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겁니다. 그동안 부족한 나를 견뎌내 주느라고 고생했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면 생일을 이렇게 보낼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일 문화가 오히려 자연의 법칙에 더 맞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평소에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살았다면, 그래서 나의 도움을 통해서 인생이 발전하고 성장한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도 나의 생일날 나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엔 사람들의 생일상을 받아주는 것도 좋겠네요. 그리고 보면 생일상은 누군가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생일상을 받거나 축하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도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생일상과 생일 축하를 받을 만큼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오늘부터라도 생일날 편지 한 장 써보시면 어떤가요? 식사 대접을 하는 것도 좋고요. 감사의 선물을 전달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21세기 생일의 문화가 부디 이런 식으로 변해가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야기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